편의성은 다 됐고, 이제 이 제품의 그 외관 전체적으로 이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보면은 포트를 제가 이제 직접 써보는데, 일단 풀사이즈 USB 포트가 두 개가 있는데 양쪽에 있는 점은 좋았습니다. 이쪽에 하나 있고 이쪽에도 하나 있는 점은 편의성이 괜찮았고요. 훔쳐가지 말라고 캔스턴 락도 이제 보안용으로 잘 되어 있죠. 문제는 이쪽에 있는 USB-C 단자 두 개예요. 이게 굉장히 불편했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이 제품은 여기 보이시는 동그란 배럴 코드를 통해서 전원을 충전하게 나온 제품입니다. 근데 이 배럴 코드 전원 충전기가 별로 요즘은 사실 안 쓰죠. 왜냐면은 PD 충전기를 많이 들고 다니다 보니까 C타입 충전기가 훨씬 유용한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을 유통하는, 저는 이제 컴퓨전이라는 업체에서 이제 제 돈을 주고 구매를 했는데, 거기에서 센스 있게 USB-C 타입 충전기를 기본으로 넣어줬어요. 거기까진 좋아요. 노트북에 제공되는 C 타입 충전기는 조금 이게 좀 길죠. 그래서 여기나 여기에 꼽게 되면은 사용을 할 때 줄이 이렇게 늘어져서 이렇게 뒤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거의 한 이 정도의 공간이 줄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배럴 코드 같은 경우에는 꼽아서 바로 선이 꺾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오른쪽에 있어도 크게 불편한 느낌이 없을 수도 있고, 위치도 제일 안쪽에 있는데, 이 C타입은 중간쯤이 있어가지고 이 전원을 꼽을 때 조금 거추장스러웠다. 특히 카페나 이런 데에서 보통 왼쪽에 전원을 꼽기 때문에. 그래서 C타입 단자가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이렇게 하나씩 있었으면 정말 이 불만마저 없었을 것 같은데, 그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이 캔스턴 락의 위치에 이걸 빼버리고 여기에 USB-C 단자를 하나 박았으면 어땠을까. 이게 베스트 초이스긴 했겠네요. 하판 분해도 쉬웠고요. 타공 잘 돼 있어서 여기로 이제 열 배출도 쉽게 됐었고, 그리고 제가 손에 지문이 이제 많이 묻는 이제 그런 스타일인데, 은색 노트북에 이런 알루미늄 재질이다 보니까 어떤 지문에 있어서도 외관상 그렇게 크게 빨리 더러워지지 않았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성능 좋다고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CPU의 절대적인 성능을 테스트 해볼 수 있는 시네벤치부터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뭐 향상된 성능으로 맞춰져 있고요. 대부분 이대로 쓰시겠죠? 일단 배터리 모드에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전원이 꼽혀져 있지 않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 네, 끝났습니다. 3172점이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이 점수가 이제 얼마나 대단한 점수냐고 하면은, 인텔의 아이스레이크 i7 모델이죠. 가격도 이것보다 더 비싼 모델들이 많습니다. 1500점에서 2000점을 넘기기 굉장히 어려워요. 거의 못 넘긴다고 보시면 돼요. i5 버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1500, 1600대 정도? 그러니까 거의 이제 2배에 가까운 성능을 얘가 뽑아내는 거죠. 근데 방금 이제 보셨겠지만 CPU를 풀로 가동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는데도 소음이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헤비한 작업을 돌릴 시에는 25W까지만 전력을 줍니다. 노트북 배터리에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15W까지 떨어져요. 근데 25W 배터리를 주고 풀로드를 돌리는 상황에서도 팬 소음이 정말 정숙하고, 그리고 온도가 80도를 넘기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이 노트북을 벤치마크 하면서 지금 이제 온도 툴을 틀지 않았는데, 하드웨어 인포라는 이 온도 툴을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온도들을 제가 그래프를 띄워놨거든요. 지금 CPU의 온도는 37도. 굉장히 차가운 온도죠. AMD CPU의 르누아르에서만 볼 수 있는 온도인 것 같아요. 인텔 CPU는 아이스레이크든 뭐 10세대 코멘레이크든 아이들 시에도 4, 50도를 넘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웬만한 제품들이. 근데 이 제품은 정말 정숙해요. 정숙하고 팬이 지금 안 돌고 있는 상태예요. 여기서 만약에 제가 시네벤치를 돌리면 지금 CPU 온도가 처음에 전력이 29Wh, 그러니까 순간적으로는 30Wh까지 얘가 먹이고 바로 24.9Wh까지 떨어뜨립니다. 네, 그러면서 CPU 온도가 지금 78도까지 이제 올라간 상황이고요. 이게 이제 왜 인상적이냐라고 하면은, 인텔 CPU는 기본이 8, 90도예요. 거의 이제 벤치마크를 좀 돌린다 싶으면 거의 90도 이상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여기 실내가 굉장히 덥습니다. 제가 지금 뭐 에어컨을 방에 틀어놓은 것도 아니고 다 덮어놓고 있어요. 저도 지금 땀을 좀 흘릴 만한 실내 온도라서 지금 이 정도가 나오는 건데, 시원한 환경에서는 75도 막 이 정도로 나와요. 벤치마크 끝났죠. 끝난 다음에 쿨러가, 네, 이게 지금 쿨러 소음이고요. 굉장히 정숙하죠. 이렇게 발열까지 잘 잡아냈다라는 거죠. 점수를 한번 보면 거의 비슷하게 나오네요. 네, 오히려 더 올랐네요. 네, 3148점이 나왔습니다. HP에서도 설계를 잘한 것도 있지만
AMD의 7나노 CPU인 르누아르가 정말 설계가 잘 되어 있다. 먹는 전력이나 그로 인해서 내뿜는 발열 대비 성능을 이만큼이나 정숙하게 잘 뽑아준다라는 점은 정말 많은 줄의 엑셀을 이제 쓰신다거나 데이터를 취급을 하신다라든지 영상 인코딩을 하는데 인코딩 속도에서 정말 빨라요. 8코어 16스레드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반적으로 저희가 하는 모든 작업들 뭘 띄우고 올리고 인터넷 창을 여러 개 켜고 멀티 작업을 여러 개 할 때 이 가벼운 작업을 다중으로 많이 돌리죠. 그럴 때 이 8코어가 정숙하게 여기저기에서 굉장히 힘을 발휘한다라는 거죠. 파이어 스트라이크 점수도 안 돌려볼 수 없겠죠. 파이어 스트라이크는 게이밍 노트북의 성능을 판단할 때 지표가 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바로 돌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테스트가 한참 진행 중이고요. 지금 펜 소음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정숙하죠. 이렇게 가까이 가져다 대야 들리는 수준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 노트북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는 펜 소음이 정말 조용해요. 네, 지금 벤치마크가 이제 끝이 났고요. 일단은 파이어 스트라이크의 전체적인 점수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2637점 종합 점수 나왔고, 이제 그래픽 점수 2907점, 그리고 피직스 스코어 17782점 나왔고요. 콤바인 스코어는 887점 나왔네요. 이제 파이어 스트라이크 점수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이 2637점은 종합 점수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아까 봤던 시네벤치와는 다르게 이 파이어 스트라이크는 그래픽 카드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점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에 있는 이 피직스 스코어가 그 CPU의 성능을 나타내는 지표고요. 그 다음에 그래픽 스코어가 말 그대로 그래픽 카드의 성능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보통 외장 그래픽이 달린 제품들 중에서 흔히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MX 250, 150, 250 달린 제품들 지포스, 그런 제품들이 보통 3500점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이 측정할 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3000점 전후가 나와요. 그러니까 거의 MX 250에 조금 못 미치는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다. 인텔 내장이랑은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일반적인 UH620 그래픽스는 거의 900점에서 1000점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의 걔네들이랑 비교하면 3배 정도의 성능 차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인텔의 아이리스 그래픽 같은 경우에 가장 높은 등급인 G7 같은 경우에도 2000점 전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이리스 그래픽이 인텔의 UHD 그래픽보다 2배가 더 늘었지만, 지금 나오는 라데온의 르누아르의 내장 그래픽은 인텔 내장 그래픽의 3배 이상의 성능을 낼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드웨어 인포를 켜놓고 이걸 틀어서, 자, 일단 이게 안정화된 이후고요. 한참 돌아갈 때 이 CPU 온도 보시면 나중에 피직스랑 콤바인 테스트 할 때 조금 온도가 튀어서 최대 85도까지 잠깐 튀긴 했지만, 대부분 가장 많이 올라갔을 때가 78.6도고요. 그 이후에 앞에 있었던 그래픽카드 테스트에서는 전부 다 60도대에서 70도 초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력은 지금 이제 꾸준하게 먹여서 CPU 쪽 단에는 20Wh 밑으로 내려간 적도 있었고요. CPU만 주력으로 쓰는 테스트에서 역시나 단기간에 30Wh까지 치솟았다가 순식간에 25Wh까지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GPU 테스트를 진행을 했을 때에도 굉장히 착한 온도 52도 선에서 마지막에 콤바인 테스트를 했을 때 최대 69도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GPU에 허용되는 전력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15Wh 해서 잠깐 전력이 이렇게 올라가네요. 그래서 최대 26W까지 먹이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파이어 스트라이크의 그래픽 스코어 3000점은 롤이나 오버워치 정도의 게임들은 정말 잘 돌릴 수 있는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고, 제가 이제 게임을 하나 돌려볼 텐데, 참고로 지금 제가 하는 테스트는 다 배터리 상태에서 테스트를 한 거고요. 그리고 최고 사양이 아니라 향상된 성능인 채로 제가 지금 돌리고 있고, 온도 측정을 라이브로 동시에 진행하는 모니터링 프로그램까지 띄워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서 이 점수가 나왔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원을 연결하시고 최고 성능인 상태에서 내가 성능을 위한 작업을 했을 때는 이 점수보다 더 잘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고요. 이제 카운터 스트라이크 그룹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옵션 같은 경우에는 전체 화면에 FHD 해상도로 맞춰져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품질은 뭐 그림자나 이런 것들이 다 낮음이고 대부분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뭐 효과나 쉐이드 이런 거 다 낮음으로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제 카운터 스트라이크가 최적화가 잘 되어 있는 게임이라고는 하지만 예전 인텔 내장으로 돌리기에는 해상도 타협을 했어야 했던 게임입니다. 그래서 720p로 내려서 이제 게임을 진행했던 그런 게임인데 FHD에서 얼마나 매끄럽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그때 발열이나 소음은 또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게임이 시작됐고요. 프레임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60프레임 방어는 충분히 됩니다. 네, 또 한 마리 잡아주고요. 네, 승리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카운터 스트라이크를 간단하게 한 판 돌려봤고요. 발열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 올라왔는지 한 테스트를 한번 볼게요. 지금 이제 하판을 만져보면 많이 따뜻해졌고요. 발열은 일단은 전력은 꾸준하게 25W C를 먹이는 모습입니다. 먹이는 모습이고 아까 테스트 때보다 꽤 많이 올라갔고요. 지금 거의 이제 80도에서 최고 온도 95도까지도 이제 관측이 되고 있고,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8코어를 다 분할을 시켜주지 못하고 일부 코어의 이제 분배를 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좀 더 불리하다고 할 수 있죠. 루나우르 CPU에. 그래도 게임 프레임이 상당히 잘 나왔다라는 점입니다. 그래픽 카드의 발열도 보면은 최대 80도 선까지 올라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르누아르 CPU를 달고 나온 제품 중에서 14인치 요가 슬림 7 같은 경우에는 내부 쿨링 팬 구조가 좋다 보니까 장기간 게임을 하더라도 더 높은 전력을 먹이게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25W가 맥스로 먹고 있는데 요가 같은 경우에는 고성능 모드에 전원까지 연결을 하게 되면은 30, 40W도 이렇게 먹이게 돼요. 그리고 그 전력으로 인해서 높은 전력을 먹여서 나오는 발열을 투팬이 이렇게 양쪽에 긴 히트 파이프로 해소를 감당을 할 그게 되다 보니까 프레임도 훨씬 더 안정적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게임을 장시간 지속을 하더라도 이 자체적으로 전력을 떨구는 기능이 이제 좀 적기 때문에 게임을 르누아르 내장으로 이제 좀 장시간 돌리려면은 이제 그런 정도의 좀 옵션이 필요하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팬이 하나인데다가 히트파이프도 하나고 팬이 엄청 크긴 해요. 커서 그나마 다행인데 전력을 많이 먹여서 팬을 시끄럽게 돌리게 하는 그런 구성으로 낸 게 아니라 비즈니스 환경에서 사무 작업용으로 간단하게 쓸 때 빠릿빠릿하게 작업을 끝내면서 팬이 거의 돌지 않게, 돌더라도 굉장히 성숙하게, 그리고 발열이 좀 뜨거워진다 싶으면은 이렇게 와트를 제한을 해가지고 피부로 느껴지는 따뜻함이라든지 이런 걸 제한을 시키는 노트북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롤이라든지 이런 게임은 굉장히 쾌적하게 잘 돌아갈 테지만, 특히 이제 제가 여기 위닝도 깔려 있는데 위닝 같은 경우에는 60프레임 방어가 안 됩니다. 하업으로 돌려도요. 물론 해상도를 이제 900p나 720p로 낮추면은 이제 그 60프레임 방어가 되긴 하는데, 요가 모델을 가시거나 아니면은 인텔의 MX 그래픽이 달린 모델을 훨씬 더 추천드립니다. 훨씬 쾌적해요. 게임을 하실 경우에는. 몇 가지 세팅을 할 때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좀 정리를 하고 마지막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제품을 처음에 딱 받아보시고 이제 다 하셨을 때 밝기 조절이 안 되신다던가 아니면은 밝기가 내 예상보다 400니트인데 100%도 그렇게 밝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HP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HP 서포트 어시스턴트라는 걸 다운받습니다. 다운받아서 거기에서 자동으로 드라이버 업데이트를 일단 다 돌리세요. 돌리시고 그 다음에 윈도우 업데이트 전부 다 돌리시고요. AMD 라데온 소프트웨어라는 프로그램이 깔려 있을 겁니다. 설정을 간단하게 맞추시면은 디스플레이 항목에 Very Bright라는 게 있어요. 제일 밑에 이 항목을 꺼주시면 됩니다. 자동으로 밝을 때는 밝게 해주고 어두울 때는 또 어둡게 해주는 약간 좀 그런 느낌이거든요. 내가 원할 때 100%로 밝기를 하고 싶어도 주변이 얘가 판단했을 때 그렇게 뭐 난 밝힐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라고 하면은 100%로 올려놔도 동작을 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저는 불편해서 이 기능을 끄고 나서야 제대로 된 그 400니트의 밝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색온도도 수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액정이 뭐 기본적으로 뭐 노란 편이다, 뭐 흔히 말하는 이제 서양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색상이다라고 하시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7000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6500대로 낮추게 되면은 저희가 흔히 말하는 태양광에 그 가까운 그런 표준 색역이 되는 것이고요. 얘를 만에 가까운 수치로 높일수록 화면이 지금 보면 확 밝아졌죠. 훨씬 더 파란색 위주의 화면이 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 낮추게 되면 노래지고요. 조금 노란 것 같다고 하시면 이 색온도 바를 오른쪽으로 좀 당겨서 사용하시면 그 문제 없이 쓸 수 있으실 겁니다. 이 제품의 어떤 배터리에 대해서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배터리가 57Wh의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USB-C 타입을 통해서 고속 충전 지원을 하고요. 기본으로 제공되는 충전기는 이제 65W짜리고요. 한 1시간 20분 정도면 완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충전 속도는 정말 빠른 편이고 하루 종일 이제 사용을 해봤을 때
7, 8시간 정도 문서 작업이 가능했고요. 뭐 영상 감상 그런 것도 다 마찬가지고, 조금 헤비한 작업을 이제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한 2, 3시간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HP의 비즈니스 제품들은 그 HP의 롱 라이프 배터리를 탑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 1000번 정도인가 그거를 충방전을 지원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용량이 엄청나게 대용량은 아니지만 오래 노트북을 비즈니스 환경에서 안 바꾸고 쓰실 분들이 많으실 경우에 그런 기술이 들어간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최근에 르누아르 노트북을 여러 대를 써봤고 그 여러 대 써본 소감도 조만간 영상으로 올릴 테지만, 제가 써본 르누아르 노트북 중에서는 가장 만족스러운 모델이었고요. 최종적으로 이놈을 남기고 나머지 노트북들은 다 처분을 할 생각입니다. 레노버 슬림이라든지 이런 모델들도 정말 인기 많은 모델이긴 하지만 15.6인치에 넌글레어 400니트라는 패널이 들어간 제품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착한 발열에 엄청난 멀티코어 성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르누아르 제품 중에서 가장 좋은 모델을 무난하게 어느 한 구석 빠지지 않는 모델을 합리적인 가격에 내가 사고 싶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 엘리트북 정말 추천합니다. 13인치와 14인치 모델도 있어요. 제가 구매한 건 15.6인치 모델이지만 14인치 국내에 출시되어 있고요. 13인치 같은 경우에도 제가 구매했던 업체에서 조만간 들여온다고 합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LTE도 지원되는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LTE 지원되는 모델도 조만간 이제 국내에 판매를 할 것 같습니다. 4650U 모델도 있는데 이 제품이 발열이 워낙 보수적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착하잖아요, 발열 특성이. 그래서 저는 4750U 모델을 한 10만원 정도 조금 더 주고서라도 4750U 모델을 추천드릴게요. 8코어랑 6코어의 물리적인 코어의 차이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상으로 엘리트북 855 젠 7 7세대 15.6인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질문이나 그런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일일이 다 시간 되는 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